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시가 5강 조홍시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작가는 박인노입니다. 박인노 작가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작품 가사 누앙사라는 게 있고요. 사재교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누앙사는 작년 9월 모평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인노의 작품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인노의 작품은 다 그의 절친인 이덕형과 관계가 있어요. 누앙사는 배경이 뭐냐면 이제 화자가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와 보니 집안이 너무 가세가 기울었어.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소도 빌리러 가보고 내가 혼자 밥도 해봤는데 이거 지금 못할 짓이야. 그래서 빈이 무언하며 살겠다.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안분지족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의 내용이고요. 사제곡은 뭐냐면 이덕형의 입장에서 이덕형을 예찬하는 가사예요. 그리고 이 작품 조홍시가는 이 박인노가 이덕형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덕형의 집에 가봤는데 홍시가 나와요. 홍시. 조홍시는 뭐냐면 일찍 익은 홍시, 그 열매 홍시를 말해요. 그걸 보니까 부모님이 생각나네. 그래서 효를 다짐하는 내용의 연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홍시가니까 대상, 즉 제재는 홍시가 될 거예요. 1년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은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그것으로 인해서 서러워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중은 뭐예요? 쟁반이에요. 그러니까 밥상에 조홍감을 내왔어요. 이덕형이. 그래서 아주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 조홍감을 보니까 뭐가 떠올랐어? 어머님, 부모님이 떠올랐어. 왜냐하면 평소에 어머님이 이 홍시를 매우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직도 해. 여기서 유자는 뭐냐면 과일 유자예요. 그러니까 유자가 홍시보다 더 비싼 과일인가 봐요. 그래도 내가 이걸 부모님께 갖다 드릴만 해. 그러니까 속에 품고 가. 라는 이야기인데 이 유자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인노의 작품은 중국 고사 인용이 아주 많죠. 여기 누앙사에도 고사 인용이 굉장히 많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고사를 외워두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인용했구나 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 왜 그럼 이 고사를 인용했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려고 이걸 인용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육적이라는 중국 사람이 굉장히 효자였대요. 그래서, 원술이라는 친구가 유자를 내어놨는데, 그래서 어머님 생각나서 부모님 생각해서 그 유자를 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 보니까 유자가 막 흘려내렸어. 굉장히 창피한 상황인데 왜 그랬어? 라고 원술이 물었을 때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이런 고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화길유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품어 갈 리 없을 때 그로 인해 이제 서러워. 왜? 품어가도 뭐한다? 반길 사람이 없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죽은 것에 대한 한탄, 풍수지탄 정도 사자성어 알아두시고 화자의 정서는 서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서러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연 봅시다. 왕상에 이어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던머리 휘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 성료를 증자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증자는 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양지 성료를 하겠다. 양지 성료는 뭐야? 효도를 하는데 뜻을 길러 효를 다한다는 사자성어죠. 그래서 효에 대한 다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역시 왕상, 맹종, 노래자는 효를 실천한 중국의 인물들, 그래서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효의 실천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들은 왕상이 이어를 잡고 잉어를 잡았대요. 그 다음에 죽순, 맹종이 죽순을 꺾어서 효도를 했대요. 검던머리 휘도록 노래자는 이 90인 부모 앞에서 70인 노래자가 막 재롱을 떨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효를 실천한 사람들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효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증자 역시 이제 효를 실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역시 효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3년을 한번 볼게요. 자, 만균을 느려내요. 길게 노를 놔. 여기서 만균은 세부치예요. 세부치를 길게 느려서 뭐 할 거예요? 구만리장천은 넓은 하늘에 가는 해를 잡아 메워. 여기서 가는 해는 세월이에요. 가는 세월을 잡고 싶어. 왜요? 북땅의 학발상친을 더디 늙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야? 부모님이 빨리 늙으면 빨리 돌아가시니까 늙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잡아두고 싶어.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잡아맨다고 했으니까 추상의 구체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이 쇠붙이로 시간을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다. 따라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과 추상의 구체화를 써서 화자가 부모님이 오래 살기를 소망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3년은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사연을 보니까 곤봉 모이신데 외가막이 들어왔다. 자, 곤봉은 뭐냐면 봉황새가 모여있는데 까마귀가 들어왔으니까 까마귀는 봉황새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신분, 봉황새는 높은 신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곡사인데 돌 하나 같다마는 누가? 화자가. 자, 화자 자신은 봉황새가 쌓여있는데 돌 하나 있는 듯해. 그러니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배곡은 아까 위에서 이연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죠.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효를 지극히 실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봉황새는 군봉, 배곡은 뭐야? 효를 극진하게 다한 사람에 비해서 자신은 까마귀와 같아. 효가 좀 부족해. 그래서 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봉황도 이렇게 효를 지극히 실천하는 사람도 비조와 같은 종류야. 역시 새 종류니까 매셔논들 어떠리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린들 어떠리 어울리고 싶다. 그러면 어울리고 싶다는 것은 나도 그들처럼 효를 실천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봉, 배곡, 봉황은 같은 부류예요. 그러니까 뭐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효를 지극히 잘 실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까마귀나 돌 하나는 이제 자신과 같이 효를 지극히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같이 효를 실천한 사람이고 어차피 같은 새 종류니까 같이 어울려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화자의 효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군봉 모인데 외가마귀가 들어왔으니까 이 군봉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고 외가마귀 화자는 좀 낮은 신분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그러니까 자신도 훌륭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효와 관계없이 오케이? 이것이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시의 해석. 근데 이렇게 해석한다면 보기를 주겠죠. 전제를 주니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문항의 그 보기에 충실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홍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조홍시가는 효에 대한 다짐과 실천을 강조했으니까 약간은 성격이 뭐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교훈적 성격을 지녔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효에 대한 실천 강조. 자, 그러면 뭐 나머지 뭐 풍수지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한탄이라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나머지 여기 반포지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반포지효는 뭐냐면 반포가 이제 까마귀란 뜻이에요. 까마귀는 어려서 태어나서 뭐 단 며칠만 부모님에게 이제 먹이를 제공받고 나서는 평생 동안 그 은혜를 부모님께 갚는다고 해요. 그래서 까마귀의 효는 지극한 효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까마귀가 나왔잖아.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했으니까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